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FTA 비즈니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기봉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FTA 활용을 위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GVC 통합솔루션 구축 수준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수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저는 FTA와 GVC 확산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어떤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어떤 차관점을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FTA에서 가장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져야 될 무역 시스템이 뭐냐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GVC의 확산을 위한 시스템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그 두 가지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들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기업들의 어떤 구축 수준들을 비교해보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다면 어떠한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차관점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이론적인 연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보급 현황과 활용한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논문의 구성은 다른 것 같고요. 먼저 그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 기술의 혁명에 대해서 마이크부터가 얘기했던 산업 구조와 어떤 경쟁 법칙을 변화시킨, 그 다음에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활용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러한 그 정보 기술의 진화가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리적 흐름과 정보의 흐름이 같이 연동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GVC와 그 다음에 FTA에 대한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CM에 대한 개요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급사슬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역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글로벌로 갔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FTA가 국가 간의 생산과 어떤 그 재화들의 어떤 이동들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은 결국은 공급 기반의 확장과 시장의 확장을 유발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그 관세 추징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FTA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역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기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GVC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많은 발표자들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FTA 확대와 GVC의 활성화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GVC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그다음에 제도적인 정비를 FTA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스마일 커브인데요. 여기에서 고부가 가치 그 단계의 공급사슬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이를 위해서 앞에 설명한 무역 정보 시스템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을 연구의 키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전형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사례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그런 사례들이 한국과 독일 등의 회사들에서부터 중국에 생산을 맡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가서 모든 대부분의 개인은 애플이 갖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말하고 있는 GVC 통합 솔루션이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SCM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개념들이 기존의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ERP 시스템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동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수출 성과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모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변수로서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나눴는데요. 외부 요인은 시장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산업 내 경쟁 강도, 전자무역 지원 제도들을 외부 요인으로 잡았고, 내부 요인은 경영자 의지 역량, 조직 역량, 무역 정보 시스템 투자 등을 잡아서 이것들이 구축 수준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고 이런 구축 수준들이 성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명해보고자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은 대부분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들이 구축 수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잡았고요.
통합 솔루션 구축 수준과 성과의 관계도 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것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변수들의 조역적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실증 분석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의 한 500여 개의 수출 기업들한테 설문지를 돌렸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업종으로는 이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순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단연 앞섰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업 분포별로는 이제 대기업이 7%, 중견 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한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대기업은 거의 다 통합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과 중기업은 약간 비슷한 양상인데 SCM 시스템까지는 구축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거의가 우리가 도전 같은 일반 경영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크롬바 알파 값을 이용해서 검증을 했고요. 이제 요번에 유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가설 검증의 결과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대부분 연구 가설들이 기각이 됐고, 무역 정보 시스템 투자와 그다음에 구축 수준이 고객 관계 관리와 수출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 연구 가설이 기각된 원인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에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높은 점수를 썼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축 수준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정해관계를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 의지 및 역량은 정해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이 높아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기업들은 거기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의 의도에 대한 걸 왼쪽 표를 보시면 5점 척도에서 5, 4, 3점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도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구축했을 때 수출 성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도 대기업부터 해서 모두가 굉장히 양호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구축이 낮기 때문에 구축했을 것을 가정해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 구분별로는 이제 솔루션 구축 수준이 대기업은 4점, 그 다음에 소기업은 2점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FTA 관련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원산지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고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원했던 그런 결과값들은 잘 나오진 않았지만 대기업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환경 요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의 구축을 하고 있었고,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들이 수출 성과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 수출 성과에 아주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임을 알았다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설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업종의 편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일반화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구축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수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이 조금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해당 측정 항목들, 그런 데서는 긍정적인 대답들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원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R&D 지원 사업이라든지 수출 역량 강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솔루션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도 하나의 어떤 정책 분야로 채택이 되었었음을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구축 전과 구축 후에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한 BSC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량적인 분석도 더 추가적인 연구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